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갈등은 한 나라의 정치, 한 민족의 신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는 투자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과 지정학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과 냉정한 금융시장은 늘 따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브리핑에서는 감정은 공감하되 시장은 냉정하게 보는 시선으로 중동 리스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동을 둘러싼 충돌 역시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선 복잡한 전략적 이해관계의 충돌일 수 있다는데 증권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해관계에 따라 충돌의 기간과 강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KB증권은 미국이 중동의 갈등이 계속되기를 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분석하는 이 양국의 갈등 수준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것과 같이 최악의 시나리오상의 전면전이 아닌 적절한 수위로 지리멸렬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 근거를 네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동 분쟁이 유가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셰일 혁명 이후에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된 미국은 과거와 달리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입니다. 사실 이번 이슈로 타격을 크게 받는 국가는 한중일, 아시아 국가 등이지 미국의 타격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쟁은 방산의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제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러우 전쟁까지 미국은 전쟁이 자국 밖에서 발생할 때마다 방산 수출로 이익을 봐왔습니다. 지금 이란, 이스라엘 간의 긴장 역시 미국의 방산 섹터에 있어서는 단기 악재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방 예산 확대 명분 확보입니다. 그래프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 5월 초에 발표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입니다. 이 예산안을 통해서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동 위기는 오히려 이러한 방향을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국방 투자는 단순한 무기 생산을 넘어서 AI, 위성, 반도체, 사이버 방위 기술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방산은 더 이상 전통 산업만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중국 견제의 또 다른 장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지금 중동의 전선은 이스라엘 플러스 미국, 이란 플러스 중국이라는 구조로 해석되기도 할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인데요. 이란은 중국의 1대1로 육로상 핵심 파트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불안정성은 중국의 전략적 확장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는 중동 갈등 안에 숨어있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장을 봐야겠죠.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이 지정학적 갈등이 뉴스 헤드라인만큼 시장을 흔든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때때로 뉴스보다 솔직합니다. 그 흐름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보여드렸던 이 자료는 1980년 이후 주요 전쟁과 테러, 지정학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코스피는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발생 직후의 등락률과 저점까지의 하락률이 나와 있습니다. 9.11 테러나 걸프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정학적 이벤트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까지는 얼마나 걸렸는지도 볼까요? 9.11 테러, 걸프전, 여기에 플러스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일부 이런 장기 이벤트를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1주에서 한 4주 이내에 저점을 확인한 후에 회복을 했습니다. 이는 시장 충격이 정치적 수사와는 다른 궤적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최근 데이터로 시야를 좁혀볼까요?
2022년 이후 발생한 주요 지정학 이슈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인도 파키스탄 충돌, 그리고 바로 이번 이스라엘 이란 이슈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발생 당일엔 지수가 거의 대부분 흔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수익률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팔 전쟁 때는 조정이 좀 길었지만 그 조정폭이 파괴적이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슈의 본질은 갈등의 강도입니다. 험악한 뉴스는 요란해도 실제 충돌이 제한적이라면 시장은 빠르게 복구됩니다. 하지만 실제 전면전으로 전개가 된다면 그땐 시장에 구조적 파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중간 어디쯤에 와 있는 상황인 만큼 갈등의 방향성과 시장의 방어력 모두 살펴야 할 시점이죠. 중동 갈등이 이어지면 가장 먼저 보는 지표는 바로 유가입니다. 그리고 유가의 방향은 곧 업종별 희비를 가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유가 민감도에 따라서 개량적으로 정리된 업종별 반응 지도를 살펴볼까 합니다. 2010년 이후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좌측이 유가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입니다. 유가가 상승할 때 따라 움직이는 상승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유, 화학, 조선, 철강, 건설, IT, 하드웨어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원자재 사이클과 글로벌 투자 모멘텀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기계, 플랜트 등 EPC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하면 그 유가 수출국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때문에 발주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국제 프로젝트 재개가 수주 확대로 이어져서 결국 이들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유가 둔감주입니다. 유가의 움직임에 영향이 미미한 업종군인데요. 여기에는 반도체, 증권, 의료, 생활용품, 은행, 운송, 유통, 상업 서비스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들은 유가보다는 금리, 수출, 구조적 모멘텀 등에 더 반응합니다. 그래서 유가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기에는 이 시장 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측에는 유가 상승 시 오히려 부담을 받는 네거티브 민감주인데요. 원가 부담 전가가 어려운 분야의 업종군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응을 보면 유가 상승에 긍정 반응하는 이쪽 민감주와 가운데에 있는 유가 둔감주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